탄핵 기각되면 혁명.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혁명뿐이 없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바로 어제죠. 울산의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한 얘기인데요.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주신 우리 촛불 시민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야 될 능선은 정권교체입니다. 우리 울산의 촛불 시민 여러분, 정권교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시대, 구체제의 오래된 적폐를 대청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 그것이 우리 촛불 민심 맞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민혁명 우리가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혁명 얘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혁명을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다리지 말고 즉각 박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전부터도 해왔던 얘기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탄핵 기각 판결을 헌재가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양호 두문정치 전략연구소장님. 네. 자, 이 혁명밖에 없다. 기각되면 혁명이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답니다, 저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는 예.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배가 너무 고프다는 얘기고, 예. 보고 싶어 죽겠다는 얘기는 보고 싶다는 얘기지 죽자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예. 혁명밖에 없다는 얘기는 지금 제도권 내에서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 절차를 헌재에서 받고 있지만, 밖에서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 관심과 성원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지 헌법재판소에서도 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시민 촛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 나가자. 더 나아가서는 단순하게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 네거티브 말고 이 촛불의 에너지들을 사회 개혁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총수야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고 그리고 내수 중심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중심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변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본인의 비전을 얘기하는 속에서 혁명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를 다 총론적으로 봐야 한다. 저 단어만 잘라놓고 보면 상당히 과격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표께서 지금의 이런 시민혁명과 같은 이런 행보가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애초에는 이 게이트 사건이 나왔을 때 처음에 가장 부드러운 어떤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퇴진도 주장하지 않으셨었잖아요. 그러면서 개인 문재인은 퇴진을 요구하고 싶지만 정치인 문재인은 아닌 그런 이상한 말씀도 좀 하신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탄핵이 아니면 혁명을 해야 되고 또 아직 탄핵을 국회가 소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과 함께 이제 시민혁명가로 갑자기 또 돌변을 하셔서 모습을 보이시는데 저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으로 출마하실 때는 대통령이 출마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지 않으셔서 대통령에서 낙선하신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지난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에서의 출마를 스스로 포기하셔서 현재까지도 국회의원 자체가 아니시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을 수습해야 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그런 신분이시고 또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낸 우리나라 지금 시민혁명 얘기하시는데 저는 국민들의 어떤 혁명적 의사라고 봐야 맞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힘을 이제 보시고 나니까 거기에 계속 함께해서 어떤 차기 대선 행보를 하시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자, 저 문장을 보자고요. 문장이 완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엔 혁명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혁명으로 뒤집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좀 그렇게 문장이 읽히죠. 완성돼 있어요. 네,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초헌법적, 초법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더군다나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조인이 저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비판의 대상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서 야권 내에서도 조금 결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뭐 표현이 재밌어요, 이분은 항상. 혼란을 불어오면 죽 쏘서 개 줍니다. 질서 있는 수습으로 정권 교체 이어져야. 이렇게 문재인 대표의 혁명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고요.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광주에 가서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비전 없이 정치인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예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호남의 뜻이라면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 박원순 서울시장 전에 보신 거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광주 민심에 대해 언급을 한 발언도 같이 연속으로 보셨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문재인에게 대한 가시돋친 발언. 총선 결과는 민주당 거듭나라로 호남의 응징이자 경고. 대세론 작동하면 후보 확장력에 심각한 문제 발생. 승리 보장할 수 없다. 이거 문재인 전 대표에게 꼭 집어서 한 건 아닌데 좀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거. 노 대통령 5년의 성취는 뭐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라는 얘기를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 가서 박원순 시장이 했습니다. 일단 광주 민심을 얻기 위한 야권 주자들의 경쟁 자체가 이제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이 이제 광주의 인기도 높아지면서 박원순 시장도 사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1등을 겨냥해서 이제 싸움을 거는 것인데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지난번 총선 때 국민과 그 광주 시민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신 바로. 근데 그 뒤에서 그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전략적 발언이었다라고 말을 뺐어요. 전략적?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호남 시민, 국민 시민들을 결국 전략적인 대상자로 이제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야권 내에서는 결국 호남의 지지를 얻지 않는 야권 후보, 저는 제가 볼 때 하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박원순 시장도 정말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직공을 날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이제부터는 뭔가 이제 봐주는 상황은 없어요. 뭔가 이제 직격탄을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가 상당히 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어쨌든 이 문재인 전 대표와 그 호남, 광주와의 관계는 정말 애증의 관계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 광주 호남 민심은 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아킬레스 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러면 호남 그리고 광주는 문재인 전 대표를 선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저희가 OX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O, 아니다, 문재인 대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이거 딱 의미가 있는 결과 국민의당 부대변인께서는 X를 드셨고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계신 전 당직자께서 O를 드셨습니다. 자, 서영훈 소장부터. 네. 지금 현재 재미난 현상이 최순실 새누리당 사태로 인해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아주 극도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40%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지율도 동반하라겠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력하게 새누리당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 호남에서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X 드신 우리 국민의당 부대변인 강현재 부대변인.
글쎄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자꾸 이제 호남 민심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그런 것조차 이제 심지어 대통령을 노리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호남 얘기할 때마다 마치 이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조차도 지울 수가 없어서 굉장히 그 말 자체가 죄송한 말이고요. 호남 분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사실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 총선 앞에서도 또 자신의 정치 은퇴까지 걸면서 약속을 했지만 호남은 사실 호남 민심의 결과는 정치 은퇴하라는 거였잖아요. 은퇴하십시오였는데 은퇴하지 않으셨죠. 근데 물체가 호남의 그런 마음이 바뀔 만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민혁명가처럼 행동하시지만 이거는 국민의 모습이지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룩하신 것도 아니고 없는 걸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냥 편승해가지고 갑자기 그 중심에 서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국민은 승리했지만 정치가 망쳤다.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본인 자체가 그 정치이고 혁명의 대상이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글쎄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보실지는 호남 민심에 달려 있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날카로운 찬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문재인 전 대표의 강경한 발언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20% 초반에 불과합니다. 문 전 대표가 자신을 반대하는 유권자까지 포용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